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합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3%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 매수를 늘리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큰 재료 두 개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부양 쪽, 또 그리고 하나는 긴축이 좀 더 오래 가야 된다, 이쪽입니다. 긴축이 좀 더 오래 가야 된다는 쪽은 지금 뭐 채권 쪽으로도 지금 돈이 많이 몰려서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아니면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짧게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7일 그리고 8일 미국 시간입니다. 상원과 그리고 하원에서 뭐 향후 경기 또 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곧 향후 긴축이 얼만큼 이어져 갈까 그런 힌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걸 좀 관망하느라 좀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저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도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고 있는데, 특히 이 우리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인 자본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규제를 통해서 많이 막아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우리도 이 선진국 증시로 편입되기 위해서,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분류하는 선진국 지수로 이렇게 편입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우리 시장 주식을 매집하고 있죠. 또 그리고 10월부터 또 매집을 하고 있죠. 또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업종 보면은 그 매집을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거의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확실시 되지 않았는가, 그 절차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선진 정시고 이쪽에 신흥국 정시, 현재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흥국 정시에서 뭐 우리밖에 없을 때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만은 중국 시장도 부상을 하고 또 사우디도 그렇고 또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점점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으면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빠져가지고 일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 시장들이 커짐에 따라서 한국에 투자하던 펀드 자금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진 정시를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펀드 쪽에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시장 계속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이렇게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편입될 것으로 뭐 생각을 하고 대비해서 미리 선취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뭐 경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물가가 발표될 건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난 비교되는 시점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기저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멀리 한 10년 단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지금 이렇게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또 다른 하나로 치면은 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세수가 부족하다, 돈이 잘 안 그친다, 자칫 잘못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긴축 재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돈을 좀 빨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금리, 여러 가지 뭐 환율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민간에서도 돈이 확실히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가가 우리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 소비 심리가 꺾일까봐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도 미국과 굉장한 격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0.25%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긴축도 좋고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경기 부양도 좀 중요하다. 이쪽으로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뭐 우리는 미국 시장하고 특히 미국 연준하고 이렇게 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경기 부양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또 그리고 이게 투자라는 것이 항상 그 양면이 있는 거라서 지금 경기 부양 또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이지만 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서 지금 채권 쪽으로도 돈이 막 들어가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투기 자금분들이 이 긴축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제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곧 방향을 바꿔서 얘들도 이 경기 부양 쪽 정반대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항상 가는 건 없고 이쪽도 어느 정도 이쪽의 재료를 써먹었으면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다시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경기 부양 쪽으로도 관심을 가진 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건상 경기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돈도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료가 소진이 되고 나면 갈 방향은 이 경기 쪽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지금 정하는 것이 흐르는 것이 경기, 우리나라도 경기입니다. 재료는 머지않아서 바뀔 걸로 보고 우리는 계속 주식을 모아가는 게 좋겠고 또 외국인들이 최근 우리 시장 주식을 다시 매집하는 것처럼 또 멀리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좀 더 짧게 보면은 한 작년 10월, 11월경부터 우리 시장 뭐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도 이제 신흥국 정치에서 선진 정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또 시장 수급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어제보다는 좀 더 다변화됐습니다. 어제는 뭐 전기전접종으로 많이 매수했잖아요. 만약에 오늘도 이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저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났지 수급은 특별히 나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다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시장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오늘은 많이 매수했습니다. 16개 종목이고 플래너를 통해서 미리 저도 쭉 분석을 좀 해봤는데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 좀 해보십시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요 위에 세 종목이 좀 매일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하나생명까지 요 세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 세 종목 모두 다 관심 그룹으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한동안 단기 투자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물가를 봤을 때 이제 서서히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부양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현재 뭐 긴축에 대한 뭐 그런 재료들 때문에 뭐 채권이라든지 그쪽으로 투기 세력들이 몰려서 돈 좀 벌고 있는데 뭐 그쪽도 뭐 재료가 머지않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향은 다시 경기 부양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가 선진 정식으로 편입이 될 것으로 대비해서 그러면 시장 수급이 괜찮아질 거죠. 또 그리고 재료가 지금 바뀌는 걸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잘한 성공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뭐 5% 먹고 내일 3%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들어가서 묵직하게 한 방 먹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딱 먹고 끝나면 뭐 그동안 실컷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가야지 뭐 대단해 뭐
푼돈 버는 걸로 계속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젊을 때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도구도 많이 만질 줄 알기 때문에 뭐 짧은 이런 매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큰 돈 같은 경우는 또 뭐 짧은 매매로 진행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전 젊을 때보다 판단력도 좀 많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 될수록 매일 운에다가 맡기는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원리 원칙에 맞는, 좀 어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딱 기대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주의 세상은 뭐 망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망하기 직전에는 돈이 항상 휴지가 되더라. 그것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금과 은도 조금씩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정석 투자를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생을 갖다가 로또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